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F-94 스타파이어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짧은 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운용된 전투기였으나 최종적으로 정식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전투기는 미국에서 개발된 초기형 요격기로 당시 기준으로는 레이더 장비와 야간 전투 능력을 갖춘 비교적 첨단 기종이었다. 한국전쟁 직후 대한민국 공군은 급속히 전력을 현대화하고자 다양한 기종을 검토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F-94도 시험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드러났다. 우선 속도와 항속 거리가 충분하지 않아 한반도 작전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유지와 정비에 드는 비용 또한 상당히 높았다. 또한 부품과 장비의 공급이 미국 위존적일 수밖에 없어 장기적 운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한국 공군은 F-94를 본격적인 전력화보다는 시험적인 경험 축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데 그쳤다. 비록 정식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F-94 스타파이어 운용은 한국 공군이 본격적으로 레이더 기반 전투기를 접하고 요격 전술을 실험해 본 중요한 계기였으며 이후 더 발전된 전투기 도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사례로 남았다. 이 전투기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첨단 기술을 탑재한 요격기로 평가되었다. 특히 F-94 스타파이어는 기수 부분에 장착된 레이더를 통해 적 항공기를 조기 탐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단순히 시각에 의존하던 기존 전투기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었다. 이러한 레이더 시스템은 조종사와 레이더 요원이 함께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고 그 결과 야간이나 시야가 제한되는 악천후 상황에서도 작전이 가능했다. 한국전쟁 직후 대한민국 공군은 소련 제-25와 같은 고속 전투기 위협에 직면해 있었는데 F-94와 같은 요격기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시 공군에게 매우 혁신적인 개념이었으며 단순한 근접 교전에서 벗어나 원거리 요격이라는 새로운 전술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레이더 장비의 무게와 복잡성은 기체 성능에 부담을 주었고 유지와 정비 역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94가 보여준 야간 및 악천후 작전 능력은 대한민국 공군이 미래의 전투기 도입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었고 이후 팬텀이나 KF-16 같은 기종으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의 초석 역할을 했다. 그러나 F-94 스타파이어는 속도와 항속거리 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공군의 실질적인 작전 환경에는 완전히 적합하지 않았다. 이 기체는 초기형 제트 전투기라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을 보여주었지만 초음속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속도 성능이 부족했고 고속 교전에 필요한 기동성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한반도 특유의 지형적 조건과 작전 환경은 전투기의 장거리 작전 능력을 요구했는데 F-94의 항속거리는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장시간 공중 초계에 임무를 수행하거나 북방 지역 깊숙이 침투하는 데 제약이 많았고 이는 곧 실질적인 전투 운용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였다. 연료 소모가 크고 보급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한국 공군은 F-94를 본격적인 실전용 전투기로 고려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는 시험적 도입에 머물렀다. 결과적으로 속도와 항속거리의 약점은 F-94가 대한민국 공군 전력화 과정에서 선택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이후 더 빠르고 장거리 작전 능력을 갖춘 F-86 세이버나 F-4 팬텀 2 같은 기종을 선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F-94 스타파이어 운용 시험은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을 안겨주었다. 당시까지 한국 공군의 전투 개념은 주로 조종사의 시각에 의존한 근접 교전 방식에 머물러 있었는데 F-94를 통해 처음으로 레이더를 기반으로 한 요격 작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기수에 장착된 레이더 장비는 조종사 단독이 아닌 조종사와 레이더 요원이 함께 운용하는 방식을 요구했으며 이는 새로운 협동 전술과 팀워크 개념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야간이나 악천후 속에서 적 항공기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훈련은 당시 조종사들에게 혁신적인 도전이었고 미래 공중전의 방향성을 미리 엿볼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한 기종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대한민국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또한 레이더 유도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무장 체계를 접하게 되면서 조종사들은 시각 교전에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전술적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비록 F-94가 정식 전력화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시험 운용 과정은 공군의 전투 개념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는 한국 공군의 현대화 과정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역사적 의미로 남아있다.
F-94 스타파이어는 당시 첨단 기술을 갖춘 전투기였지만 높은 유지비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공급망 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우선 이 기체는 레이더와 같은 복잡한 전자 장비를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기존 전투기보다 훨씬 높았다. 부품 교체 주기가 짧고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필요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한국 공군 내부에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더욱이 주요 부품과 장비의 공급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만약 공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된다면 기체의 가용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막 전후 재건기에 있던 한국의 국방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F-94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국 공군은 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비용 대비 효율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영과 정비가 용이한 다른 기종들이 선호되었다. 따라서 F-94는 기술적으로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력 전투기로 자리 잡지 못하고 시험적 운용에만 그쳤다. 비록 F-94 스타파이어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짧은 기간 시험적으로만 운용되었지만 그 존재는 공군 현대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과도기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한국 공군은 본격적인 제트기 운용 시대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F-94는 단순한 기종 평가를 넘어 새로운 작전 개념과 전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레이더를 활용한 야간 요격 능력은 한국 공군이 이전까지 접하지 못했던 첨단 전투 방식이었으며 이는 이후 더 발전된 전투기 도입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물론 속도, 항속거리, 유지비와 같은 여러 한계로 인해 F-94는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그 시험 운용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가졌다. 공군은 이를 통해 어떤 전투기가 자국의 작전 환경에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기술이 장기적으로 필요한지를 배우게 되었다. 따라서 F-94의 단기적 운용은 결과적으로 한국 공군의 전력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며, 공군 역사 속에서 다양한 후보 기종들을 시험하고 교훈을 얻었던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